어느 날 아침 깨어나 진정으로 혼자라는 것을 깨닫는 기분이 어떨지 궁금해 하신 적이 있나요? 당신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도 없고, 전화도 없고, 당신의 집을 채우는 익숙한 웃음소리도 없는 현실을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진실은 혼자라고 해서 외로운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노년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6가지 강력한 습관을 살펴봅니다. 지금 혼자 살고 있든 미래를 준비하고 있든 이러한 습관은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것과 충만함을 느끼는 것, 단순히 존재하는 것과 진정으로 번성하는 것 사이의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셔야 합니다. 가장 간과된 습관을 공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기쁨과 목적이 가득한 삶을 열어줄 수 있는 습관입니다. 오늘 작은 선택들이 어떻게 활기찬 내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알아보려면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년의 지혜를 계속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 설정을 켜두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래야 어떤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에 1번을, 마음에 들지 않으셨다면 0번을 남겨주세요. 더 나은 영상을 만드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1번,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세요.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아이디어를 단순한 실용적인 제안이 아니라 삶을 경험하는 방식을 재정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철학으로 더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매일 규칙적인 생활은 만족스러운 삶의 초석이자 의도적인 틀입니다. 이는 추상적인 시간 개념을 실질적이고 의미 있으며 완전히 당신 자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매일 아침 알람 소리가 아니라 조용하고 흔들리지 않는 목적의식으로 깨어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은 일어설 이유가 있고 앞으로 몇 시간 동안의 명확한 비전이 있으며 엄격한 감독관보다는 부드러운 안내자처럼 느껴지는 계획이 있습니다. 이제 그 대안, 즉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깨어나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기댈 구조도 에너지를 불붙일 불꽃도 없고 막연하고 떠다니는 단절감만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 중 어떤 버전이 더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어떤 삶을 당신 자신을 위해 만들고 싶으신가요? 매일 규칙적인 생활은 시간을 보내는 방법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평범한 것에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도구입니다. 매일, 심지어 가장 조용하고 평범한 날에도 가치와 의도의 느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삶의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특히 나이가 들거나 은퇴와 같은 새로운 장으로 전환할 때 외부 요구가 없으면 시간이 미끄러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직장 마감일, 가족 책임 또는 분주한 사회활동 일정이라는 닻이 없으면 날짜는 주 단위로, 주는 달 단위로 흐릿해지고 당신이 깨닫기도 전에 모든 것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힘을 실어주는 현실이 있습니다. 시간을 손가락 사이로 흘러가게 내버려 둘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상황에 관계없이 당신의 날들의 건축가이자 당신 이야기의 작가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일상을 삶의 사운드 트랙의 리듬 섹션, 모든 것을 동기화시키는 꾸준한 비트로 생각하세요. 그것은 완벽이나 생산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에너지, 명확성 및 목적을 가져다주는 흐름에 자신을 뿌리내리는 것입니다. 특히 아침 일과는 일종의 마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하루의 오프닝 액트이며 그 뒤에 이어지는 모든 것의 분위기를 설정합니다. 일정한 시간에 일어나 침대 시트를 정성스럽게 정리하고 근육을 깨우기 위해 몸을 스트레칭하고 창밖으로 세상이 깨어나는 것을 보면서 따뜻한 차나 커피를 마시는 것과 같은 작고 의도적인 의식으로 시작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이것들은 단순한 과제가 아니라 자기 존중의 행위입니다.
당신을 현재에 뿌리내리고 당신이 여기 살아있고 통제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작은 닻입니다. 세계적인 사건, 개인적인 상실, 또는 단순히 시간의 흐름을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이러한 정상적인 순간은 혼돈에 대한 조용한 반란이 됩니다. 76세 은퇴한 엔지니어인 김철수 씨의 이야기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이를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50년 동안 함께한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김철수 씨는 침묵의 바다에서 표류하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이 함께 살았던 집은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고 그의 날들은 모양도 내용도 없이 끝없이 늘어졌습니다. 그는 몸이 움직이기로 결정할 때마다 종종 늦은 아침에 일어나 아침 식사를 거르곤 했습니다. 노력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식사는 되는 대로 사과 하나, 냉동식품 하나 등으로 대충 때웠고 대부분의 시간을 소파에 파묻혀 텔레비전을 멍하니 바라보거나 무감각한 배경음악처럼 틀어놓고 보냈습니다. 외로움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처럼 찾아왔고 그와 함께 삶은 단순히 견뎌야 할 것이지 살아야 할 것이 아니라는 기어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간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고 그저 그에게 일어나는 어떤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흐린 아침 김철수 씨는 더 이상 표류하는 것을 참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하룻밤 사이에 삶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작게 시작했지만 의도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침 7시 30분에 알람을 맞추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15분 동안 동네를 산책하기 시작했고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계절에 따라 나무가 변하는 모습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오래된 요리책에서 먼지를 털어내고 간단한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려한 것은 아니고 든든한 수프나 채소를 곁들인 구운 생선 한 조각이 전부였습니다. 오후에는 손주들과 전화통화를 예약했고 그들의 목소리는 그의 조용한 집에 다시 빛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소박한 습관들은 그의 날들을 변화시킨 리듬으로 짜여졌습니다. 그의 정신은 날카로워졌고 몸은 덜 지쳤으며 외로움의 무게가 가벼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삶은 더 이상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맥박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씨가 발견한 것,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이 그것을 받아들일 의향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은 주체성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당신의 날들을 조금씩 되돌려주며 당신의 시간은 여전히 당신이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상기시켜줍니다. 아름다움은 그 단순함에 있습니다. 당신은 거창한 몸짓이나 빡빡한 일정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화분에 물을 주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일기에 생각을 적고 저녁이 되면 좋아하는 앨범을 재생하는 것과 같은 이러한 소박한 의식들은 당신만의 편안함, 기쁨 및 안정의 테피스트리를 엮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의미가 기념비적인 노력을 필요로 하지 않고 당신이 내리는 작고 의도적인 선택들 속에서 번성한다는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날들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지거나 삶이 방향이 없는 모양 없는 공허처럼 느껴진다면 여기서 시작하세요. 작게 시작하되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공책을 꺼내 간단한 아침 계획을 세우세요. 아마도 3가지일 것입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 차 한 잔을 만들고 10분 동안 밖에 앉아 있고 독서, 정원 가꾸기 또는 취미 활동과 같이 좋아하는 것을 할 시간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느슨한 식사 루틴을 만드세요. 엄격한 것은 아니고 당신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리듬입니다. 목표는 시간표에 자신을 묶는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하루를 보내고 시간이 당신의 것이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유연성이 중요합니다. 삶은 군사훈련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일관성은 기초를 만듭니다.
당신의 삶은 오늘 당신이 어디에 있든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은 여전히 엄청난 가치를 지닙니다. 당신이 25세이든 95세이든 매일매일이 새로운 캔버스이며 당신이 정의하는 방식대로 의미를 불어넣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일상은 공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여기에 있는 선물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만약 김철수 씨의 이야기나 일상에 대한 이 더 깊은 탐구가 당신에게 공감되고 당신의 날들을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영감을 준다면 댓글에 9번을 남겨주세요. 만약 당신에게 딱 맞지 않는다면 0번을 남겨주세요. 당신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하며 이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이러한 교훈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1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저와 함께 계속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번, 신체 활동을 우선시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하고 해로운 실수 중 하나는 너무 많이, 종종 불필요하게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몸에 자연스러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지만 근육량이 감소하고 관절이 약간 뻣뻣해지고 에너지 수준이 변할 수 있지만 신체적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가 젊음의 샘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날씬한 허리나 탄탄한 팔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피상적인 이점뿐만 아니라 물론 그것도 좋은 보너스이지만 삶을 최대한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건강의 기본적인 측면을 보존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즉, 나이가 들어서도 몸을 튼튼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고 정신을 맑고 집중력 있게 유지하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움직임을 멈추면 그 결과는 서서히 하지만 끊임없이 스며듭니다. 근육량이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이를 근감소증이라고 하며 일상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유연성이 감소하여 불편함 없이 뻗거나 구부리거나 비틀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에너지 수준이 떨어져 최소한의 노력 후에도 피로감을 느낍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러한 앉아서 생활하는 악순환은 혈액순환 불량, 뼈 약화, 체중 증가, 심지어 심장병이나 당뇨병과 같은 만성 질환의 위험 증가와 같은 일련의 건강 문제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힘을 실어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쇠퇴에 맞서 싸울 수 있으며 극단적인 노력이나 운동 능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결은 일상생활에 짜여진 간단하고 꾸준한 움직임에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혁신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보상을 얻기 위해 마라톤에 참가하거나 헬스클럽에 가입하거나 자신의 체중을 벤치프레스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체 활동의 아름다움은 접근성에 있습니다. 나이나 체력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동네 주변을 15분 동안 활기차게 걷거나 뻣뻣한 근육을 풀어주는 일련의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하거나 매 시간 일어나서 움직이는 습관만으로도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행동들은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 힘을 강화하고 관절 유연성을 유지합니다. 목표는 완벽한 체격을 얻는 것이 아니라 몸을 활동적이고 능력 있게 유지하여 의자에서 일어나기, 계단 오르기, 식료품 봉투 나르기 또는 손주들과 놀기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이 가능한 한 오랫동안 편안하고 쉽게 유지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78세 은퇴한 사서인 이선아 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이 교훈을 직접 배웠습니다. 책장 사이를 바쁘게 돌아다니고 손님들을 돕는데 수년을 보낸 직장을 떠난 후 그녀는 더 앉아서 생활하는 방식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받을 만한 휴식처럼 느껴졌습니다.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지만 몇 년 후 활동 부족의 미묘한 대가는 부인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떨어진 펜을 줍거나 동네 상점까지 걸어가는 것과 같이 한때는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졌던 작업들이 힘들어졌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뻣뻣해지고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래 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불가피한 시간에 흐름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권유로 이선아 씨는 공원에서 일주일에 2번 산책하는 지역 걷기 모임에 가입했습니다. 그녀는 이것을 온라인에서 찾은 10분짜리 가벼운 스트레칭 아침 루틴과 함께 했습니다. 격렬한 것은 아니고 근육을 깨우는데 충분했습니다. 몇 주 안에 그녀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에너지 수준이 높아져 하루가 덜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코어가 강화되면서 자세가 개선되었고 힘들이지 않고 키가 더 커졌습니다. 심지어 잠도 깊어져 매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났습니다. 작은 실험으로 시작된 것이 그녀의 삶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이선아 씨의 이야기는 중요한 점을 강조합니다. 신체 활동은 사치품이나 가끔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음식, 물 또는 휴식만큼이나 필수적인 매일의 필수품입니다. 이동성이 제한적인 사람들에게도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몸을 계속 움직이게 하는 수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앉은 자세에서 다리 들어올리기 또는 팔 돌리기와 같은 의자 운동은 부담 없이 근육을 키울 수 있습니다. 부력을 이용한 수중 에어로빅은 관절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며 모든 근육 그룹을 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방법이 어렵다면 단순히 반복적으로 일어섰다 앉았다 하는 것, 수정된 스쿼트만으로도 심장을 뛰게 하고 근육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아 그것을 치아를 닦거나 아침 커피를 마시는 것만큼이나 습관적인 일상생활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일관성이 강도보다 항상 중요합니다. 신체적인 이점 외에도 움직임은 심오한 보너스를 제공합니다. 그것은 뇌를 보호하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메이오 클리닉과 하버드 의과대학과 같은 기관의 연구를 포함하여 수십 년에 걸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인지 기능 저하, 알츠하이머병 및 기타 형태의 치매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움직일 때 이두근을 단련하거나 다리를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뇌로의 혈류를 촉진하여 뉴런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데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운동은 또한 기억력, 학습 및 정서적 회복력을 지원하는 엔도르핀 및 뇌 유래신경 영양인자 BDNF와 같은 기분 좋은 화학 물질의 방출을 유발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신적 명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스트레스와 염증을 줄입니다. 요컨대 당신이 내딛는 모든 발걸음 또는 완료하는 모든 스트레칭은 당신의 몸과 마음 모두에 대한 투자입니다. 한동안 활동이 없었다면 그것 때문에 낙담하지 마세요. 작게 시작하는 것은 괜찮을 뿐만 아니라 현명합니다. 거실 주변이나 동네를 5분 동안 걸으며 신선한 공기와 발걸음의 리듬을 음미하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아침에 몇 가지 부드러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어깨를 돌리고 가능하다면 발가락을 만져 몸을 깨우세요. 바닥을 쓸거나 화분에 물을 주는 것과 같은 가벼운 집안일도 발을 움직이게 한다면 운동으로 간주됩니다. 목표는 하룻밤 사이에 삶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벽돌 하나하나 습관을 쌓는 것입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점점 쉬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다리가 더 튼튼해지고 숨쉬기가 더 편안해지고 에너지가 넘칠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더 많이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더 강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기분으로 번성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신체 활동은 나이를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활력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은 삶을 방관하는 것과 매 순간 자신감 있게 발을 내딛는 것 사이의 차이입니다.
그러니 신발끈을 묶고 요가 매트를 펼치거나 단순히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세요. 당신의 몸과 뇌는 오늘 그리고 앞으로 몇 년 동안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이러한 교훈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2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저와 함께 계속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세요. 특히 혼자 나이가 들어가는 경우 노년의 가장 어려운 측면 중 하나는 사회적 연결에 느리고 종종 눈에 띄지 않는 침식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친구들은 새로운 도시로 이사하거나 먼 곳으로 은퇴할 수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직업, 자녀 또는 책임에 몰두하게 되고 한때 직장 동료와의 잡담이나 즉흥적인 모임과 같이 당신의 날들을 채웠던 상호작용의 기회는 당신이 깨닫기도 전에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혼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지고 텔레비전에 웅궁거리는 소리나 가끔 울리는 초인종 소리만이 당신 집의 침묵을 깨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고립된 일상에 빠져드는 것은 쉽고 그것이 단순히 노화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거나 연락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고립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당신의 삶의 질에 심오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용한 위협이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에 걸친 연구는 외로움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마음과 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냉혹한 그림을 보여줍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성적인 고립은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거나 비만으로 사는 것만큼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며 심장병, 고혈압, 심지어 뇌졸중과 같은 심각한 질환의 위험을 높입니다. 정신적으로도 그 대가는 마찬가지로 심각합니다. 외로움은 우울증, 불안 및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질환을 포함한 인지기능 저하, 속도 증가에 알려진 원인입니다. 인간의 뇌는 상호작용을 통해 번성합니다. 그것은 연결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연결이 없으면 당신의 기분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전체 시스템이 부담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암울한 현실의 밝은 면은 당신이 그것을 바꿀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나이에 의해 내려진 피할 수 없는 형벌이 아닙니다.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의도적인 선택, 당신의 노년을 후회와 후퇴가 아닌 활력과 목적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매일의 습관입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의 아름다움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 거창한 몸짓이나 빡빡한 일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웃과 날씨에 대해 5분 동안 이야기하거나 우편 배달부에게 잠깐 손을 흔들거나 식료품점 계산대 직원에게 오늘 하루 어떠세요? 라고 친절하게 묻는 것과 같은 인간적인 연결의 가장 작은 순간조차도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하고 소속감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세한 상호작용은 사소하게 보일 수 있지만 축적되어 고립을 막는 정서적 안녕의 안전망을 엮어냅니다. 식물에 물을 주는 것에 비유해 보세요. 매일 조금씩 물을 주면 번성하지만 방치하면 시들어 버립니다. 인간적인 연결은 음식, 물 또는 운동만큼이나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기본적인 필요이며 그것을 우선시하는 것은 아침 커피나 저녁 산책만큼이나 일상적이어야 합니다. 52년 동안 함께한 아내를 잃은 후 바로 이 어려움에 직면한 80세 과부인 박철수 씨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박철수 씨의 세계는 축소되었습니다. 그들이 함께 살았던 집은 매일 더 텅 빈 것처럼 느껴졌고 저녁 식사, 카드게임, 주말 나들이로 가득했던 그의 바쁜 삶은 긴 고독의 시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동반자를 기다렸고 자녀들이 전화하기를 기다렸지만 전화는 거의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녀들이 자신의 가족 때문에 바쁘고 그의 옛 친구들은 자신의 일정이 있고 그가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것이 싫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생각하고 슬퍼할 시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몇 주가 몇 달로 바뀌면서 고립감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는 무기력하고 무관심하며 자신의 삶의 관객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간단한 작업조차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조차 침묵을 가릴 수 없었던, 특히 외로운 오후가 되어서야 박철수 씨는 충분하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는 작은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는 전화를 들고 수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고등학교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그들은 옛날 이야기를 하며 웃었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기로 계획했습니다. 박철수 씨는 용기를 얻어 지역센터의 노인 모임에 가입했고 그곳에서 역사와 이야기 나누기에 대한 그의 사랑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온라인 체스 클럽에 가입하여 그가 잊고 있었던 열정을 되찾았습니다. 몇 달 안에 박철수 씨의 날들은 다시 리듬을 찾았습니다. 기대할 전화, 참석할 주간 모임, 그리고 그의 정신을 날카롭게 유지하는 온라인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독특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움츠러드는 대신 연결을 선택했을 때 가능한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사회적 관계 유지는 복잡한 파티나 끊임없는 활동을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양보다는 질, 당신을 세상에 묶어주고 당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작고 의미 있는 상호작용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친구에게 문자를 보내 하루가 어땠는지 묻거나 이웃을 초대해 차 한 잔을 마시거나 한 달에 한 번 만나는 독서 클럽에 가입하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정원 가꾸기에 관심이 있다면 팁과 씨앗을 교환하는 지역 그룹을 찾아보세요. 영화를 좋아한다면 온라인에서 동료 팬들과 토론 스레드를 시작하세요. 중요한 것은 일관성, 즉 사회활동을 드문 이벤트가 아닌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주변에 사람이 적다면, 어쩌면 친구들이 세상을 떠났거나 가족이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것 때문에 멈추지 마세요. 기술 덕분에 세상은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상통화는 전국에서 손주들의 미소를 당신의 거실로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 포럼은 당신의 특이한 점과 열정을 공유하는 사람들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뜨개질, 조류 관찰 또는 정치 토론 등 무엇이든 말입니다. 신중하게 사용하면 소셜미디어는 옛 친구들과 연락을 유지하거나 새로운 친구를 사귀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외딴 지역에 혼자 사는 73세 은퇴자인 김순자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주변에 가족도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일에만 신경 쓰는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절감을 느꼈지만 체념하는 대신 호기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방문 중에 조카의 오래된 노트북을 빌려 줌의 기본을 배웠습니다. 곧 그녀는 온라인 정원 가꾸기 커뮤니티에서 만난 여성들과 가상 커피 채팅을 주최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인스타그램에 장미 사진을 올리기 시작하여 전 세계의 열성가들과 연결되어 그녀의 꽃을 응원하고 자신의 꽃을 공유했습니다. 김순자 씨의 날들은 조용함에서 다채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녀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간극을 메워준 도구를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박철수 씨와 마찬가지로 그녀의 이야기는 거리나 상황이 단절을 결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진실은 외로움은 실제로 물리적으로 혼자 있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거나 들리지 않거나 과소평가받는다고 느끼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진정한 유대감이 없다면 사람들로 가득 찬 방에 있어도 여전히 외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당신이 관계를 육성한다면 가까이 살든 멀리 살든 혼자 살아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고통스러운 단절감에 대한 해독제는 행동, 즉 손을 뻗고 나타나고 한 번의 작은 발걸음씩
세상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특히 오랫동안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다운팅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매번 시도할 때마다 쉬워집니다. 이메일을 보내고 전화를 걸고 그 모임에 가입하세요. 첫 번째 발걸음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전화, 화면 및 공유된 관심사를 통해 그 어느 때보다 연결된 세상에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매일 당신의 손이 닿는 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작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이러한 교훈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3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저와 함께 계속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정신을 자극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흔하고 예방 가능한 실수 중 하나는 몸과 함께 정신도 정체되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너무 자주 사회는 인지기능 저하, 건망증, 느린 사고 또는 정신적 민첩성 상실이 노화의 불가피한 부분이라는 신화를 영속화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과는 거리가 멉니다. 당신의 뇌는 역동적이고 적응력이 뛰어난 기관으로 자극을 받으면 번성하며 노년까지 성장하고 재생할 수 있습니다. 운동 없이는 근육이 위축되듯이 당신의 뇌도 규칙적으로 도전받고 활동하지 않으면 날카로움을 잃을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현실은 당신의 생일 케이크에 촛불이 몇 개나 켜져 있든 활기차고 호기심 많고 능력 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열쇠를 당신이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뇌를 활성화하는 것은 복잡한 방정식을 마스터하거나 복잡한 두뇌 훈련을 푸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이 당신을 흥분시킨다면 예외입니다. 대신 그것은 당신의 흥미를 유발하고 정신적 경계를 넓히며 경이로움을 일깨우는 활동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생각을 자극하는 소설을 읽거나 뜨개질이나 코딩과 같은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체스나 브리지와 같은 전략 기반 게임을 하거나 생각을 기록하거나 친구들과 큰 아이디어에 대해 토론하는 등 이러한 추구는 당신의 신경 경로를 활성화합니다. 그것들은 기억력을 강화하고 집중력을 날카롭게 하며 삶을 풍요롭고 즐겁게 만드는 정신적 민첩성을 보존합니다. 74세 은퇴한 교사인 박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거의 우연히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직장을 떠난 후 그녀는 끝없는 텔레비전 시청, 몇 시간 동안의 게임쇼와 재방송에 빠져 멍하고 단절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징후를 알아채기 시작했습니다. 열쇠를 더 자주 잃어버리고 방에 왜 들어왔는지 잊어버리고 식료품점에서 무엇을 사려고 했는지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러한 실수에 놀라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두려워한 그녀는 행동을 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하룻밤 사이에 삶을 완전히 바꾸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아침에 역사소설과 전기소설을 섞어 읽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십자말풀이를 풀고 항상 시도해보고 싶었던 온라인 스페인어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몇 주 만에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고 그녀의 집중력은 높아졌고 기억력은 날카로워졌으며 딸과의 주간 통화 중에 공유할 새로운 아이디어로 가득 찬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고양시키고 있었습니다. 과학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당신의 뇌는 근육과 같아서 사용하면 더 강해지고 회복력이 강해집니다. 뇌의 새로운 연결을 형성하는 능력인 신경가소성은 나이가 들면서 사라지지 않고 단순히 자극이 필요합니다. 기타를 배우거나 수채화 그림을 실험하거나 심지어 가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다른 길을 택하는 것과 같이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자신에게 도전하면 뇌가 적응하도록 강요합니다. 이러한 작은 새로운 행동들은 인지적 예비력, 즉 쇠퇴에 대한 완충 장치를 구축하여
마음을 유연하고 튼튼하게 유지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신적으로 자극적인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심각한 기억 상실을 경험할 가능성이 적고 치매와 같은 질환의 발병을 늦출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점은 정신적 예리함 이상입니다. 활동적인 마음은 하루가 흐릿해질 때 찾아올 수 있는 기어드는 단조로움과 우울함을 막아줍니다. 새로운 레시피를 배우거나 퍼즐을 풀거나 이야기를 만들 때 당신은 목적의식과 성취감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소박하더라도 그 불꽃은 당신의 날들을 밝혀주고 기대할 무언가를 제공합니다. 어려운 코드를 마스터하거나 챕터를 끝내는 것이든 말입니다. 예를 들어 박 선생님은 친구들과 작은 독서 모임을 시작하여 외로운 독서 습관을 연결되고 활력을 주는 사회적 생명선으로 바꾸었습니다. 자극은 단순히 보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번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할까요? 당신이 해야 할 의무감보다는 흥미를 끄는 것을 선택하세요. 천문학을 이해하고 싶었다면 별자리 관측 앱을 다운로드하여 매주 별자리 하나씩 배우세요. 음악이 당신을 부른다면 악기를 시도하거나 단순히 이전에는 감상하지 못했던 장르를 탐험해 보세요. 심지어 수동적인 화면 시청 시간을 당신이 궁금해하는 주제에 대한 팟캐스트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일관성입니다. 정신 운동을 숙제가 아닌 습관으로 만드세요. 당신의 뇌는 명확성, 창의성 및 삶에 대한 새로운 열정으로 당신에게 감사할 것입니다. 5번, 감사와 성찰을 실천하세요. 나이가 들면서 또는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든 키울 수 있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혁신적인 습관 중 하나는 매일 감사와 성찰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라진 것,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들, 놓친 기회, 젊음의 신체적 활력, 또는 한때 좋은 건강이 제공했던 작은 자유에 집착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뒤돌아보는 시선은 현재의 그림자를 드리우고 남은 것의 빛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비결이 있습니다. 아무리 소박하거나 거창하더라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에 의도적으로 집중하면 전체적인 관점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감사는 삶이 완벽하다고 가장하거나 어려움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공존하는 좋은 것을 알아차리도록 마음을 훈련하여 삶의 폭풍 속에서 꾸준한 닻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감사의 힘은 그 단순함과 과학에 있습니다. 매일 몇 분만 시간을 내어 감사하는 것을 열거하는 것. 친절한 이웃, 피어나는 꽃, 웃음의 순간은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심지어 신체적 안녕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감사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 불안 및 우울증 수준이 낮다고 보고하고 더 깊이 잠들고 다른 사람들과 더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며 삶에서 더 깊은 의미를 갖는다고 일관되게 보여줍니다. 그것은 마법이 아니라 관점의 재조정이며 가장 좋은 점은 비용이 들지 않고 특별한 도구가 필요하지 않으며 가장 바쁘거나 조용한 날에도 맞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79세 은퇴한 소방관인 조지 씨를 이러한 변화의 신뢰로 들어보겠습니다. 50년 동안 함께한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슬픔에 잠겨 방황했습니다. 그의 날들은 외로움의 안개 속으로 흐릿해졌고 옛 추억을 되새기며 그들이 함께 쌓아온 삶을 애도했습니다. 집의 침묵은 숨 막힐 듯했고 그는 기쁨이 과거의 일이 되었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친구의 제안으로 갑자기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김이 모락모락 나는 블랙커피를 마시면서 그는 감사하는 3가지를 적었습니다. 어떤 날은 주말 방문 동안 손자의 전염성 있는 웃음소리나 새벽에 하늘을 물들이는 태양과 같은 큰 것들이었습니다. 다른 날은 완벽하게 구워진 빵 한 조각, 낡은 안락의자의 편안함, 또는 창밖에서 지저귀는 새소리와 같은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것처럼 느껴졌고 심지어 사소하게 느껴졌지만 몇 주, 몇 달이 지나면서 무언가가 바뀌었습니다. 상실의 고통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부드러워졌습니다. 조지 씨는 자신의 삶을 끝맺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펼쳐지고 있으며 그가 간과했던 조용한 축복으로 가득 찬 이야기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성찰은 감사와 아름답게 어울려 당신을 현재에 뿌리내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쌓이는 정신적 혼란을 정리합니다. 매일 몇 분 동안 가만히 앉아 심호흡을 하고 생각을 정리하면 깊은 평온함과 명확성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형식적인 명상을 의미할 필요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현관에서 차를 마시며 세상이 깨어나는 것을 지켜보거나 당신의 신앙에 따라 기도하거나 천천히 산책하며 방해받지 않고 마음을 방황하게 하는 것만큼 간단할 수 있습니다. 성찰은 멈춤, 감정을 처리하고 당신을 짓누르는 것을 놓아주고 가장 중요한 것에 다시 집중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조지 씨에게는 매일 저녁 늦게 아내의 가장 좋아하는 흔들의자에 앉아 그녀의 부재를 곱씹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기억을 기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삶을 음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처음이라면 작게 시작하고 간단하게 유지하세요.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잠시 멈춰서 그날 당신에게 기쁨이나 편안함을 가져다 준 3가지를 열거하세요. 심오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빗소리, 낯선 사람의 친절한 손짓 또는 따뜻한 식사에 만족감일 수도 있습니다. 원한다면 적어두거나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습관은 세상을 보는 방식을 미묘하게 물들이는 렌즈가 됩니다. 어려움이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삶은 너무 예측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회복력과 은혜로 어려움에 대처하는 당신의 능력은 성장할 것입니다. 결국 행복은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기로 선택하느냐에 의해 형성됩니다. 감사와 성찰은 평범한 것에서 빛을 찾고 기쁨과 슬픔 모두에서 의미를 엮어내는 매일의 초대입니다. 그것들을 의식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고독의 순간에도 내면에서 오는 조용하고 꾸준한 동반자에 둘러싸여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계속 시청하고 계시고 이러한 교훈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댓글에 4번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을 저와 함께 계속 시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6번, 다른 사람을 도울 방법을 찾으세요. 외로움을 퇴치하고 고립감을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불어넣는 가장 강력하고 놀랍도록 빠른 방법 중 하나는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기분이 우울하거나 단절감을 느끼거나 표류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 당신의 자연스러운 경향은 내면으로 향하고 자신의 필요나 어려움에만 집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결국 당신이 어려움과 씨름하고 있을 때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놀라운 진실이 있습니다. 시간, 노력 또는 단순한 친절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혁신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것은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당신의 기분을 좋게 하고 목적의식을 회복시키고 당신의 가치를 상기시켜 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무관심하게 느껴지는 세상에서 이 접근 방식의 아름다움은 그 단순함과 접근성에 있습니다. 당신은 차이를 만들기 위해 거창하고 영웅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미 있는 영향은 종종 가장 작은 몸짓에서 비롯됩니다.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안부를 묻거나 지역 자선단체에서 몇 시간 동안 봉사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사려 깊은 조언을 제공하거나 지나가는 낯선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일상생활의 구조에 베푸는 것을 짜놓어 당신을 주변 세상과 연결하는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베풀 때 당신은 단순히 유형의 것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가치를 확인하고 평생 동안 쌓아온 지혜와 친절함을 활용하며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82세 은퇴한 간호사인 김민지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녀는 직장을 떠난 후 은퇴라는 잘 받을 만한 이정표가 그녀를 불안정하게 만들었을 때 갈림길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자녀들은 오래전에 집을 떠났고 한때 활기찼던 그녀의 사회적 관계는 줄어들었고 종종 혼자서 온종일을 보내며 그녀의 목적의식이 어디로 갔는지 궁금해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작은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지역 푸드뱅크에서 자원봉사를 신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소박하게 일주일에 몇 시간 동안 기증품을 분류하고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곧 생명선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 아침들을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일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가 맺은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녀는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만나 동료 봉사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의 노력이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에게 식량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데서 조용한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김민지 씨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필요하다는 느낌을 되살리고 그녀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보편적인 진실을 보여줍니다. 베푸는 행위는 다리를 놓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부담에서 당신의 초점을 당신이 만들 수 있는 차이로 옮깁니다. 아무리 소박하게 보일지라도 말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데 무한한 에너지나 자원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도에 관한 것입니다. 신체적 제약으로 인해 전통적인 자원봉사가 어렵다면 기여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이 여전히 있습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진심 어린 편지를 쓰거나 온라인에서 젊은 사람과 삶의 교훈을 공유하거나 단순히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격려의 말을 건네세요. 짧고 친절한 상호작용조차도 누군가의 하루와 당신의 하루를 밝게 해줄 수 있습니다. 베푸는 행위는 당신의 정신을 되살리고 당신의 삶을 목적의식으로 채우고 당신의 마음을 세상과 연결되게 유지합니다. 의미 있는 삶의 교훈, 감사, 성찰, 베푸는 것.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종종 힘든 일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기로 여겨지지만 그것은 훨씬 더 많은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더 깊은 가치를 발견하고 작은 순간들에서 풍요로움을 찾고 의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심오한 기회입니다. 노화는 불가피한 변화, 건강의 변화, 관계의 진화, 때로는 상실의 고통을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 장을 정의하는 것은 우리가 남겨온 것이 아니라 남아있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위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감사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움을 덮어두거나 삶이 완벽하다고 가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려움 속에서도 지속되는 좋은 것을 찾고 음미하려는 의도적인 선택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의 회복력일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욱신거림에도 불구하고 매일 당신을 지탱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새겨진 사랑하는 사람들의 생생한 기억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당신 곁에 없더라도 말입니다. 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한 잔과 함께 보내는 상쾌한 아침의 조용한 즐거움일 수도 있습니다. 감사는 당신의 관점을 재구성하여 어려움과 함께 존재하는 풍요로움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키우는 간단한 방법은 매일 습관을 들이는 것입니다. 매일 저녁 감사하는 3가지를 적어두세요.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우연히 들은 아이의 웃음소리, 이웃과의 의미 있는 대화, 또는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황금빛 햇살일 수도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습관은 기분을 좋게 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고 수면을 개선하며 평온함을 조성하여 신체 건강까지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사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 힘과 평온함의 원천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자기 성찰의 기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삶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우리가 걸어온 길, 승리, 넘어짐, 그리고 우리 존재에 새겨진 교훈을 되돌아볼 수 있는 더 많은 공간을 제공합니다. 후회나 만약이라는 생각에 머무는 대신 성찰은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축하하고 얻은 지혜를 추출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명확히 하도록 초대합니다. 이제 매일 몇 분 동안 고요함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세요. 명상, 기도, 자연 속 산책 또는 단순히 생각에 잠겨 조용히 앉아있는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이러한 멈춤은 명확성을 제공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삶의 폭풍 속에서 당신을 붙잡아주는 내면의 평화를 키워줍니다. 마음과 마음을 돌보는 것 외에도 연결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은 우리 날들을 기쁨으로 채우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친절한 행동은 이중의 축복을 만들어냅니다. 받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동시에 우리 자신의 삶을 밝혀줍니다. 이웃의 현관에 직접 만든 간식을 놓고 가거나 지역센터에서 오후 시간을 자원봉사로 보내거나 지도를 간절히 바라는 젊은 사람을 멘토링하거나 단순히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노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안내할 수 있는 평생의 이야기와 통찰력이라는 귀중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나누는 것은 세상에 대한 선물일 뿐만 아니라 당신의 정신을 활기차고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를 잃은 후 슬픔을 목적의식으로 바꾼 70세 과부인 김재민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아내를 잃은 후 그는 불안정하고 공허함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그는 자신이 항상 좋아했던 과목인 수학을 지역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보내는 방법으로 시작한 것이 열정으로 발전했고 아이들이 새로운 개념을 이해하면서 눈빛이 빛나는 것을 보았고 매 수업마다 자신의 마음도 밝아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베푸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연결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재정의 합니다. 노화는 은퇴하거나 끝날 때까지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과 용기를 가지고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진정으로 만족시키는 것과 당신의 날들을 일치시켜 더 깊이 살아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작고 의도적인 습관으로 시작하세요. 당신이 가진 것을 음미하고 당신을 밝게 해주는 것을 성찰하고 당신의 친절함을 세상과 나누세요. 이러한 실천은 함께 짜여져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기쁨, 평화 및 연결로 가득 찬 삶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나이에 상관없이 말입니다. 이 여정을 함께 마무리하면서 노화는 한계가 아니라 기회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매일매일이 의미, 기쁨, 연결로 당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어디에 있든 말입니다.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부터 다른 사람을 돕는 것까지 삶을 경험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는 6가지 강력한 습관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배우셨나요? 아래 댓글에 당신에게 가장 와닿았던 것 한 가지와 그것을 당신의 삶에 어떻게 실천할 계획인지 남겨주세요. 당신의 통찰력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시청하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고 저희 유튜브 채널을 좋아하고 공유하고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모든 단계에서 당신이 충만하게 살 수 있도록 돕는 더 많은 콘텐츠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삶을 계속 받아들이세요.